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쓴 토마스 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과학이나 철학 등 융합된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요 동영상들은 과학도 공부하고 국어도 공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동영상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쿤이 사용한 용어들을 볼까요? 용어들을 이해하면 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쿤이 사용한 용어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정상과학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공약 불가능하다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자, 우선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패러다임은 사물을 보는 견해 이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사고 틀, 관점 이렇게 예를 들면 너하고 나하고는 패러다임이 틀이다. 생각하는 틀이 달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신분이 다르다는 그런 패러다임하고 아니야, 날 때부터 평등하다. 그런 패러다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과학자들이 기체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 기체라는 것은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미시적 입자들의 집합이 바로 기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토마스 쿤은 과학자 집단을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 견해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 정상과학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정상과학. 정상과학은 바로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집단의 탐구 활동이 바로 정상과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토마스 쿤은 그 책에서 과학혁명의 단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존에 패러다임이 있어요. A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이게 이제 정상과학의 주의를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변칙이나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패러다임은 파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과학혁명이에요. 파산되는 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B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새로운 정상과학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있잖아요.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로 이제 지구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변칙과 위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위기냐면 금성의 위상 변화. 이 사람 프톨레마이오스 이론,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걸로 하면은 금성의 보름달 금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름달 금성을 관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주시차도 관측이 안 됩니다. 연주시차라는 것은 별을 보는데 이제 1월 1일 날 보는 별의 각도하고 7월 1일 날 보는 별의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 프톨레마이오스 패러다임은 파산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과학혁명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요.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태양 중심, 그러니까 지동설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쿤이 주장한 용어 중에 공약 불가능하다, incommensurability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패러다임을 경쟁적인 패러다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해요.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행성을 한번 볼까요? 행성은 공약 불가능한데요. 어떻게 공약 불가능한지 한번 볼까요? 프톨레마이오스 지구 중심 체계에서는 누가 행성입니까? 태양이 행성이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 체계에서는 누가 행성입니까? 바로 지구나 목성 이런 것들이 행성이죠. 이렇게. 자, 질량 보존 개념은 공약 불가능합니다. 뉴턴이나 라부아제 이런 사람들은 질량이 보존됩니다. 에너지도 보존돼요. 그래서 별개로 봤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를. 반면 아인슈타인은 질량은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즉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 = mc 제곱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은 과학 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과학과
과학혁명이 반복되면서 과학은 발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과학혁명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